자, 그래서 지금 UML 다이어그램 중에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공부하는데,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객체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갈 클래스하고 그들 사이의 연결 관계들. 지난번에 우리 뭐 연관이니 상속이니 뭐 이런 전체 부분과의 관계 이런 거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 여기에는 그 클래스 안에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 다음에 그 메소드 안에 어떤 자세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다른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나 다른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가지면 우리가 코딩할 때 클래스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할 수 없냐면 클래스 안에 멤버 함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다른 다이어그램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자세한 한 메소드를 구현하는 그 바디 안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요소들 중에 클래스. 네, 클래스는 객체적 프로그램에서 되게 중요한 단위인데, 요거는 박스로 그린다는 거. 그래서 요 박스 안에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데이터고, 여기 있는 게 함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추상 클래스라고 그랬는데, 이 추상 클래스는 여기에다 이탈릭체로 할 수도 있고, 요게 지금 이렇게 더블 브래킷으로 여기에 추상이나 앱스트랙트라는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는 구체적인 객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인터페이스는 그냥 이 메소드에 대한 정의만 있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이 갖다가 이제 구현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은 이 클래스가 가지는 어떤 데이터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이 클래스가 가지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죠, 그죠? 예, 근데 여기 지금 get, set 메소드는 생략하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다가 get하고 set하는 메소드를 두죠? 멤버 함수 중에 여기에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뭔가 메소드 둬야 이 프라이빗 선언된 걸 밖에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get, set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뭐 여기에 안 적어도 우리가 다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디자인할 때 생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된 메소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상속해서 여기 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는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선으로만 하나 연결하면 그게 여기 선언된 게 이 밑에도 다 쓰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속성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앞에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여기 샵 기호 같은 거는 다 뭐 public, private, protect 뭐 이런 거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 그 다음에 변수의 타입, 그 사이에는 이제 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운트는 이 변수 타입이 만약 어레이인 경우 있죠. 배열인 경우. 배열인 경우에는 맥시멈 엘리먼트의 개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equal sign하고 뒤에 있는 디폴트 밸류는 처음에 이니셜 값. 그 변수에 대한 이니셜 값이 주어지면 equal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컨스트럭터 쓸 때, 컨스트럭터 구현할 때 여기 있는 이니셜 값을 컨스트럭터 부를 때 equal sign 해가지고 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런 거, 요거는 이제 그 스태틱 변수라는 게 뭐죠? 스태틱 변수, 정적 변수.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 중에 인스턴스 변수하고 정적 변수가 있죠, 이제. 인스턴스 변수는 여기 있는 클래스가 모두 다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모든 객체가 공유할 수 있는 한 개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스튜던트라는 객체에 토탈 스튜던트라는 거는 모든 객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글로벌 변수처럼 모든 객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변수죠, 그죠? 그걸 우리가 스태틱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태틱 변수 선언할 때는 이렇게 언더라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생된 속성은 여기 있는 에어리어 값은
밖에서 주어지는 값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값을 이제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메소드인 경우는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인데 여기 변수 선언한 거 똑같이 앞에는 return 아니구나. 앞에는 이 visibility, public인지 private인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이름하고 타입, 뭐 여러 개면 여러 개 연속되고 이 맨 나중에 콜론하고 뒤에 있는 거는 return 타입입니다. 없는 경우는 이제 뭐 파라미터 그 리턴 타입이 없는 경우는 그냥 생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와의 관계, 뭐 상속 관계와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의존 관계 이거는 조금 좀 우리가 설계할 때는 표현하지 않지만 집합 관계나 합성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집합과 합성은 그냥 클래스의 모임이고 합성은 전체 개념의 클래스가 없어지면 그 안에 있는 클래스도 없어지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일반화한 게 상속을 표현한 건데, 상속 중에도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임플리멘트라고 하는데, 그 상속의 어떤 스페셜한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임플리멘트 관계를 나타낸 거고, 이렇게 실선 화살표는 실제 클래스의 상속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여기는 멤버 함수를 구현한 경우, 얘는 지금 구체적인 객체가 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헤드가 흰 걸로 표현하는데, 실제 이게 구체적인 클래스고 얘도 클래스면 상속은 이제 까만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관관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연관관계는 이제 여기 어떤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또는 객체와 객체 사이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는 건데, 그 관계를 보면은 크게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서. 하나는 다중도.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의 객체와 여러 개의 객체 사이의 관계인지, 아니면 한 개와 한 개 사이의 1대1 관계인지, 아니면 여러 개와 여러 개 사이의 관계인지를 잘 나타내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 안에 얘를 그냥 포인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얘를 리스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얘를 양쪽에 리스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스타 마크한 거는 zero or more.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없어도 되고 한 개도 되고 여러 개도 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개는 정확하게 한 개, 그 다음에 2.4는 두 개 내지 네 개. 저런 게 필요하겠죠. 어떤 데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수강 신청할 때 아까 우리 학생이라는 객체하고 어떤 강좌라는 객체가 두 개 연결돼야 되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몇 과목 이상, 몇 과목 이하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구현할 때 관계를 그렇게 제약을 두게 하려면 어떤 학생이라는 관계 하나에 대해서 강좌를 지금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 되니? 한 학기에. 몇 개 이상의 학점, 최소 학점. 그렇지. 학점으로. 그러니까 그 학점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관계가 조금 이제 복잡해지긴 하는데, 하여튼, 몇 과목 이상 몇 과목 이하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객체 사이에 다중도로 표시돼야 되겠죠, 그죠? 3개 이상. 그 다음에 연관은 항상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죠? 이게 수강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가르치는 관계인지, 그죠? 그 다음에 연관에는 항상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가 연관이 있는데
이 클래스에서 얘를 참조하는지 아니면 이 클래스에서 얘를 참조하는지 아니면 두 개가 다 필요한지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아까 같은 어떤 학생과 강좌 사이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 학기에 무슨 강좌를 듣는지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학생과 연결되어 있는 강좌를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 방향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강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공학 01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 모두를 찾아서 출석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쪽 방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 만약에 출석부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 그냥 뭐 어떤 특정한 강좌의 학생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싶지 않다.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쪽 방향 안 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죠? 지리의 방향, 객체 사이에 선으로 표시한다. 화살표로. 자, 여기 조금 좀 애매한 게 있지만 하여튼 설명을 해봅시다. 1대1의 관계, 학생과 학생이 가진 학생증 있죠? 학생증의 관계. 이건 1대1의 관계가 맞겠지, 그지? 물론 분실해서 여러 개가 연결될 수 있는데 분실되면 그걸 정보를 지워야 된다는 의미는 1대1의 관계가 맞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연관보다는 그냥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1대1의 관계로 해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학생과 어떤 수강하는 과목과의 관계. 그래서 요거는 1대 N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집합. 집합은 요게 전체 개념이고 요게 부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 신발 가게에 이런 신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조금 그림이 틀렸어. 이게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게 N이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말은 뭐가 이게 전체 개념이고 이게 부분 개념이면 여러 개가 모여서 한 개의 슈스토어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게 1이고 이게 스타 마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합성. 요거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핸드와 손과 손가락의 관계는 손가락이 모여서 손을 이루는 거니까 요건 컴포지션이고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의존 관계는 요건 일시적으로 요 객체가 여기 있는 객체의 어떤 그 메소드 안에 파라미터를 쓰인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컴파일 할 때 어떤 디펜던시를 나타내는 거고 실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요거는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다 표현 안 한다. 이런 것까지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합성 집합관계 이해인데 우리 그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을 파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영화관이 한 영화관만 아니라 이렇게 체인점을 해서 무슨 시네마 뭐처럼 이 영화관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화관과 박스 오피스 사이에는 1대1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냥 한 영화관에 하나의 박스 오피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의 영화관에 상영하는 영화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 0부터 N까지 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0부터 N까지 하는 의미는. 이 영화관이 만약에 휴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영하는 영화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화가 여기 있는 거에 0부터 N까지 그 의미는 뭔가요? 한 영화가 여러 영화관에서 상영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영화가 상영이 안 될 수도 있게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 부분과의 관계인데, 요거는 영화관이 없어도 영화는 존재해야 되겠다는 거죠, 시스템 안의 정보로. 이거는 영화관이 없어지면 박스 오피스도 자연적으로 객체를 지워야 된다는 의미를 표현한 거죠, 그죠? 이거는 컴포지션이고, 이거는 애그리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그 설명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심볼을 알았으니까 이제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남이 그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옮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 어떤 의미를 보고 클래스를 찾아내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설명하죠. 여기 있는 거는 남이 그린 걸 한번 이해하는 보는 걸로 해봅시다. 이게 어디에서 쓰이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아요? 결제?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여기 결제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뭐가 나왔어요? 이런 거 나왔잖아. 그지? 주문도 나오고 결제도 나오고, 뭐 당연히 이게 무슨 시스템일까요?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파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뭐 GS 쇼핑이나 뭐 H몰이나 뭐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다고 그럴 때 고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클래스지, 그지? 고객의 이름이나 주소가 있어야 배송을 할 거 아니야, 그죠? 클래스 고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장바구니에 있는 거를 주문했을 때 그 주문이겠죠, 그죠? 그러면 주문에는 그 주문이 언제, 이 스테이터스는 뭘까요? 주문하면 그 주문 낸 게 준비 중인지 배송 중인지 배송이 완료된 건지 그 주문의 상태를 알고 싶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페이먼트는 뭘까요? 결제를 하면 얘가 이 물건을 위해서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 정보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결제에 대한 정보, 얼만큼 결제했는지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상속인데, 결제를 할 때도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수표 같은 걸 쓸 수도 있는데 그걸 나타낸 거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어마운트가 있고 여기는 지금 다른 정보가 있으면 모든 결제에 대해서는 어마운트, 금액 얼마나 결제했는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신용카드면 신용카드 번호, 그 다음에 이 타입은 뭐 이게 신용카드인지 아니면 요새는 체크카드 많이 쓰잖아, 이게? 그런 타입, 익스파이어 데이트, 뭐라 그러냐, 카드에 왜 익스파이어 데이트 있죠, 그죠? 그 유효한 기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레딧 카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고, 실제 온라인으로 나왔을 때 이게 얼만큼 송금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수표 같은 거, 수표 이름, 은행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페이먼트는 됐고, 여기 있는 오더 디테일은 뭘까요? 여기 있는 오더하고 오더 디테일 사이의 관계를 지금 전체 부분으로 정해졌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 물건을 한 개 사나요? 두 개 사나요? 여러 개 사나요? 여러 개 살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여러 개 사면 각각 상품이 다 다를 테니까 요거는 주문 한 번 낼 때 한 번에 대한 정보고, 요거는 주문 낼 때 하나하나 상품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그게 몇 개인지, 그리고 그거에 부가가치세, 그런 것들을 나타낸 거고, 여기는 아이템은 뭘까요? 내가 어떤 상품을 주문했으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이겠죠, 그죠? 근데 이 상품을 여기다가 넣지 않고 왜 이걸 분리했을까요? 여기다가 내가 주문했으면 오늘 뭐 치약을 한 개 사고 비누를 한 개 사고 뭐 그러면 여기에 상품적으로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근데 왜 이걸 분리해서 다른 클래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거 다 배웠을 텐데.
만약에 이걸 여기다 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똑같은 상품을 샀을 때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상품을 여기 저 상품을 여기 다 넣으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걸 따로 떼내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멀라이즈 하는 거 뭐 TV에서 다 배웠잖아. 그런 게 저런 안 배웠어 아직? 아 지금 배우고 있구나.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다 클래스는 설명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관으로 맺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는 커스터머가 어떤 주문을 내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꾸로 하는 이건 뭐예요? 이 주문을 누가 내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방향성 한쪽으로만 했는데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주문에 대해서 어떤 걸로 결제했는지 알고 싶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 안 해준 건 뭐예요? 이 결제가 무슨 주문의 결제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알고 싶다 그러면 이쪽도 표시해야 되지만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그걸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거는 양쪽이 다르고 이쪽은 이 주문이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 알고 싶다는 거고 이 상품이 언제 주문됐는지 어떻게 주문됐는지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방향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다이그램에 나오는 점 하나, 스타마크 하나, 뭐 글자 하나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게 실제 코딩하는데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딩하고 매칭되는 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확실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이름 하나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 설계도 가지고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는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이 영어가 서투른 사람이 여기에 한글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하여튼 이 이름을 정확히 붙여줘서 이게 뭐 하는 데이터인지 무슨 값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뭐 하는 메시지인지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A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름 붙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객체 제한 시스템을 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걸 클래스로 해야 되는지 이걸 속성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퍼슨이라는 게 클래스인데 예를 들어서 주소 같은 거는 퍼슨이 가지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클래스로 잘랐을까요? 이 어드레스 보면 이 어드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여기 뭐 output as label, 뭐 validate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쓰일 때, 그러니까 우리 그 왜 여러분들이 어디 웹사이트에 그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주소를 쳐내야 되지. 그 주소 쳐낼 때 일일이 다 쳐놓나? 안 그렇지. 어떻게 하지? 동 이름이나 길 이름만 타면 거기서 나오잖아. 그래서 우편번호 같은 것도 자동으로 다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입력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만들면 밸리데이트 같은 것 또는 이런 레이블을 찍는 때 여기 있는 거 뒤져가지고 다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클래스를 만드는 게 클래스 안에 클래스로 쓰는 게 훨씬 더 다루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복합화된 데이터와 함수가 가진 거라 그러면 따로 떼내서 클래스로 만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그냥 어드레스를 그냥 텍스트처럼 그냥 집어넣고 아무 우편번호 찾는 기능이나 이런 거 뭐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러면 클래스를 여기다가 이제 어드레스라는 걸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합시다. 우리 자동차를 파는 판매 시스템에서 자동차가 하나의 객체야. 그럼 자동차 안에 자동차 클래스에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야 되지. 어떤 정보를 넣을까?
여러분 뭐 현대나 기아차의 그 영업 판매하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자동차 안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야? 클래스 안에. 응? 가격, 또 연비, 그렇지. 또 옵션, 뭐 제조 연월일 뭐 이런 것도 다 넣겠지. 근데 제조한 회사, 이걸 현대회사가 만들었다, 기아회사가 만들었다, 그런 것도 집어넣지. 근데 그 회사가 만약에 그 회사에 뭐 소재지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 되게 또 많은 복합한 데이터라고 그러면 이거는 클래스로 별도로 분리해서 자동차라는 클래스하고 이 클래스하고 연관을 맺는 게 좋지. 근데 현대차가 어딘지 뭐 나 알고 싶지 않아. 자세한 뭐. 그러면 그냥 그 자동차 클래스 안에 그냥 manufacturer로 간단하게 그냥 value로 넣어도 괜찮겠죠.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내가 얼만큼 그 클래스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많은 데이터와 많은 조작을 할 건지에 따라서 다른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해, 설계할 때. 그 다음에 설계할 때 오류도 많은데 여기는 뭐 간단한 오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스퀘어 안에 에어리아에 여기 지금 퍼블릭으로 했는데 이게 좋은 걸까요? 이 퍼블릭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다른 사람이 막 이 스퀘어 안에 데이터를 에어리아 데이터를 막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막 고칠 거 아니야. 그럼 막 틀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랭스로 이안에서 계산해 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여기 안에서 계산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생성자 타입이 지금 스퀘어로 돼 있죠. 근데 요게 지금 생성자의 여기 지금 정사각형을 만들 때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주는 파라미터가 이게 데시말이 돼야지 인티저 되면 안 되죠. 인티저로 되면 여러분 마이너스 값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티저 값이 아니라 데시말로 고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그램 그릴 때 이 전체 부분과의 관계에서 이 중요한 이 전파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그림판 같은 걸 여러분이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 정사각형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오각형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삼각형도 표현할 수 있고 뭐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어떤 도형을 하나 만들면 도형을 만들 때는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라인 세그멘트, 예를 들면 사각형이라면 네 변에 대한 게 하나의 세그멘트로 네 개가 이 폴리곤을 이루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체 집 부분과의 관계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구현했을 때 만약에 이 폴리곤 사각형을 만약에 위치를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사각형을 지워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사각형의 스케일업해서 뭐 이게 2배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 도형에 대해서 내가 무브하거나 스케일하거나 아니면은 딜리트하거나 이럴 때에 그 메소드를 부르면 이 밑에 있는 라인 세그멘트에 대해서 모두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사각형이면 만약에 사각형을 0, 0 원점에서 만약 다른 좌표로 옮긴다 그러면 그 사각형을 이루는 모든 변이 다 따라서 똑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호루프를 돌면서 여기 있는 객체들에 대해서 다 또 똑같은 무브라는 메소드 이 안에 있는 걸 다 불러줘야 되지. 그지? 그런 게 바로 전파 현상입니다.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오더와 오더 라인과의 관계가 여기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인데 이 커스터머가 이 오더를 캔슬을 시켰어. 취소를 시켰어. 그럼 어떻게 되지? 여기에 취소를 부르면 여기 밑에 있는 오더 라인, 오더 디테일에 있는 걸 다 취소시켜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전파 현상으로 여기 있는 메소드가 여기 있는 객체들을 다 포 문장으로 호출하면서 하나씩 다 없애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는 항상 프로포게이션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이 패키지 안에
관련되는 여러 클래스들을 묶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 클래스들 비슷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 패키지로 선언하는데 이게 하나의 패키지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패키지가 또 세 개 묶여가지고 또 다른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패키지가 여기 있는 패키지 안에 있는 걸 임포트해서 여기 있는 클래스를 객체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의존 관계를 여기 점선 화살표로